아, 잘 들리시죠? 오늘, 근로자의 날, 아, 강의를, 녹화 강의로, 기예고한 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캐시, 어, 학습하다가 이제,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캐시 기억 장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 중앙 CPU 그리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서 좀 더 빠른 코드 데이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 기억 장치다. 자, 우리가 L1, L2, L3 이제 그 캐시를 봤는데 각각의 용량이 이제 뭐 L1에서는 이제 뭐 32K, 64K 이렇게 K 단위로 있다가 L2는 뭐 한 2메가, L3는 뭐 많게는 30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앞에서 봤듯이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메모리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CPU와 가까운 쪽에는 빠르지만 이제 용량이 적고 멀어질수록 용량이 커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시의 동작 방식은 이제 CPU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계속 주기억 장치에서 이렇게 명령어 패치를 계속 하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캐시를 쓰게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 주기억 장치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일부가 올라왔을 때 요거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부를 캐시에 가져와서 캐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일시적으로 그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CPU는 우선적으로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캐시 기억 장치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캐시에 해당 이제 코드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히트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스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기억 장치에 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고, 히트했을 경우에는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패 시의 동작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어, 히트 시에는 뭐 크게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지금같이 우리가 첨번지 워드를 가져오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캐시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자, 캐시 미스가 발생을 했고 첨번지에 있는 워드를 가져오게 되는데 해당 워드를 캐시 기억 장치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또다시 레퍼런스가 발생될 수 있는 다른 워드들도 이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02번째 워드를 패치하고자 할 때 우리가 캐시에 해당 워드가 존재하므로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확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캐시를 이용함으로써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작은 우리가 내장 컴퓨터 특징인 기억장치 참조의 로컬러티에 의해 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따라서 기억 장치의 동작 순서는 앞에서 우리가 예제를 봤지만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봐서 시작과 함께 CPU에서 주소를 전달하고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인스트럭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메인 메모리에 해당 주소로 접근을 하고 주기억 장치에서 해당 명령어의 임금 블럭을 인출을 해서 캐시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CPU에 명령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자, 캐시의 사용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 성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트 레이시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히트 레이시오가 클수록 우리가 캐시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낮을수록 캐시 사용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히트 레이시오 계산 방식은 이제 우리가 전체 메모리 참조 횟수분의 캐시를 메모리 캐시죠? 캐시 참조 횟수분의 캐시 히트 적중 횟수입니다. 그죠? 네, 적중 히트 횟수. 그래서 성능의 지표로 이제 평균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그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명령을 가지고 오는 시간과 그 T캐시라 그러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서 우리가 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T메인 이렇게 이 T메인이 크겠죠 훨씬. 음, 그래서 그럴 때 전체 평균 시간의 이제 확률 히트 확률과 그리고 그 외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요 시간은 뭐 하드웨어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평균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다? 요 확률, 히트 레이시오를 끌어올려야지 전체적인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접근 시간이 많이 느린 주기억 장치의 적중률이 높고 장치 실패율이 낮아야 된다. 뭔 소리냐? 하여튼 캐시 기억 장치의 적중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캐시는 50 나노세컨드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400, 한 8배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이 뭐 이런 식으로 뭐 증가한다 치면은 뭐 에브리지 딜레이도 뭐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0%, 30%, 30% 떨어지는 거죠. 그죠? 아, 뭐 꼬얘기고요. 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일부를 캐시로 이제 복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주기억 장치 내에 우리가 이제 워드 단위의 어떤 묶음을 블럭으로 이제 정의를 했을 때 해당 그 블럭을 이제 로컬리티에 기반한 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캐시에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집어 넣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넣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넣을 건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고민에 고려해야 될 요소는 이제 캐시 크기, 요 인출 방식, 배치 방식, 그리고 매핑 함수, 그리고 교체 알고리즘, 쓰기 정책, 그리고 블록 사이즈, 또 이제 캐시의 캐시 기, 캐시 개수, 캐시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해서 이제 좀 설계를 해야 된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시 사이즈에 고려를 처음 해봤을 때, 그러면 캐시 히트 레이쇼가 올라가려면 아, 캐시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히트 레이쇼는 크기가 클수록 히트할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러면은 캐시가 엄청 커야 좋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예로 들어서 캐시 크기와 동일한, 메모리 크기와 동일한 캐시를 쓴다, 라고 하면은, 이 무슨 메모리 안에 다 올라갔으면 히트 레이쇼 100%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메모리가 왜 필요한 거죠? 결론은 캐시가 메모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라 치면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은 캐시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캐시가 메모리 대용으로 쓰이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죠. 그건 그 얘기는 그런 메모리를 캐시 있는 위치로 끌고 오면 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캐시가 우리가 L3가 뭐 한 30메가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쓰는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6기가 작은 거, 뭐 한 32기가 쓰시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뭐 요즘에는 뭐 학습 때문에 뭐 64기가 그 이상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캐시가 64기가를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죠. 그죠? 이 CPU 칩셋 안에다가 64기가를 넣을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지만 이제 요 캐시 사이즈도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인 거죠. 과거 이제 인텔 CPU가 캐시가 뭐 L2 캐시가 기껏해야 한 64K 막 이렇게 쓰던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30메가를 쓰면 엄청난 그 차이가 있죠. 거의 한 1000배 정도 늘어나니까. 그런 식이면은 앞으로 또 1000배가 늘어나면 좀 있다가 이제 이 안에 또 기가 단위의 캐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반도체 공정이 점점 좋아지고 이제 굉장히 집적도가 늘어나면서 캐시 용량도 늘어나겠죠, 미래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은 캐시 사이즈가 클수록 좋냐? 예를 들어서 반을 넣으면 좋냐? 예를 들어서 캐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일부가 왔을 때 여기에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멀티 프로그램 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올 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어느 위치에 워드가 있는지를 일일이 다 찾아야 되니까 그만큼 또 이제 그 매핑과 검색에 필요한 시간이 이제 크기만큼 더 커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꼭 거기에서 이득이 있는 것만은 또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단순히 크기를 늘린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것은 낮은 적은 용량으로도 적중률을 어떻게 높이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는 128K 워드가 최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0메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훨씬 많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거는 뭐 최적이다. 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뭐, 이 메인 메모리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쩔 수 없이 이제 캐시도 커져야 되는 거죠, 사실. 인출 방식. 자, 요구 인출과 프리패치가 있습니다. 요구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잠시만요. 인출 방식에 대해서 좀 보면, CPU가 이제 패치할 때 이제 해당 주기억 장치의 블록 단위로 인출하는 디맨드 방식의 요구 인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선 인출하는 프리패치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핑 관련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자, 일단 그 주기억 장치의 특정 블락, K의 블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캐시로 끌고 오는데, 이제 요게 워드가 여러 개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슬롯 넘버를 블락 넘버링을 해줘야 된다, 그죠? 블락 넘버링. 근데 이제 블락 넘버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그, 어, 음, 뭐, 우리가 여기 K의 워드에 1, 2, 4, 4죠, 그죠? 4바이트, 4팔이 32, 4바이트씩. 우리 4바이트씩 이제 쭉쭉 올라간다, 그죠? 어, 자,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요 블락이 캐시에서의 이제 주소는 슬랍 번호는 1110,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일단 CPU에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어, 캐시에 있지 않은 명령을 인출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제 캐시 미스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해당 그 워드 블럭을 가지고 이제 캐시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걸 이제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그래서 주기억 장치 사상은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로 이제 워드가 전달되는 전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매핑 방법을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 매핑, 어, 주기억 장치의 블럭에 아, 캐시의 특정 이제 슬롯에만 이제 적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다이렉트 매핑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소를 보면은 이제
태그, 슬롯 필드, 뭐, 워드 필드, 뭐, 요렇게, 세 가지 필드로, 주소 형식이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직접 사상에서는, 아, 그, 슬롯 번호는, 응? 전체 이제 그 슬롯 개수예요. 슬롯 개수로 이제 모듈라 해가지고 놓은 게 이제 슬롯 번호가 된다. 어, 넘어가고. 일례로 보면은 이제 뭐, 뭐 모듈로 연산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기존에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나머지. 이건 모듈로 연산은 뭘까가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입니다. 이, 뭐 이런 식으로. 7로 나누니까. 네, 그래서 캐시 슬롯이 이제 뭐 M이 있다. 총 N개가 있다. 그러면 M으로 모듈라를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매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블락 넘버를 M 모듈라 하면은 이게 인덱스다. 음, 아, 우리가 주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사상 전과 이제 사상 후인데 이제 원래 데이터 1, 2, 3, 4가 이제 전체 개수가 총 7개입니다. 그죠? 8개입니다. 8개. 4, 2, 6 해서 8개죠, 총. 그래서 팔로 이제 모듈레이션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001에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캐시가.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태그가 00이 태그가 00, 태그가 00. 그리고 인덱스가 001 이렇게. 우리가 요 이제 처음에 태그 필드와 이제 슬롯 필드로 이렇게 주소가 나눠져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워드 필드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 블락에서 워드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그젠플이 하나의 블럭이 하나의 이제 그 워드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그젠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비트는 그냥 제외하고 이그젠플에 이제 보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소에 대한 그 캐시 사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자, 00010번지 워드를 필요로 한다.
여기도 이제 지금 미스가 된 거죠, 그죠? 캐시 미스가 발생을 했고, 실제 이제 주소에 해당한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 8개 슬롯으로 모듈라 하게 되면 요 01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요거는 이제 태그로 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00 집어넣어주고 해당 5678을 데이터를 여기로 이제 디맨드 패치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디맨드 패치. 음, 자, 그 다음에 10001번지를 또 패치를 하려고 봤는데 여기 이제 그 주소에서는 보면은 요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가 캐시 있긴 해요. 근데 보다시피 이제 태그가 다릅니다, 그죠? 앞부분 태그가 달라서 요 데이터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죠? 지금 어쨌든 주기억 장치가 굉장히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모듈러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따라서 계속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끝자리가 001로 끝나는 뒷자리가 나머지 1이죠. 1인 워드는 전부 다 1위로 할당되기 때문에 태그로 구분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태그로. 네, 어쨌든 태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미스 난 겁니다. 미스. 그래서 101 요거죠, 그죠? 7890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패치시키는 거죠. 이전 거에다가 엎어 쓰는 거니까 이거 기존 캐시되는 워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덮어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요 태그도 업데이트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0010을 찾는다. 요 이제 101 있습니다. 뭐 00. 요거는 히트. 그죠? 히트 된 겁니다. 그래서 5678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음,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다이렉트 매핑입니다. 다이렉트 매핑이고, 음, 자, 이 이그젠플에서 보다시피 이제 어, 메모리가 총 이제 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2에 7승 해서 총 128바이트 어드레싱을 하고 있고, 주소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태그, 슬롯, 워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블럭 사이즈가 하나예요. 1이에요. 워드 하나. 그래서 워드 비트가 일종의 오프셋이죠, 그죠? 이게 2비트짜리니까 4개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죠? 한 블럭이 이제 워드 4개까지 쓸 수 있어서 워드가 이제 00, 01, 10, 11 이렇게 한 블럭이 4까지 되는데 지금 이제 이그젠플은 무조건 그냥 0으로 해놨어요. 한 블럭당 하나의 워드로 할당했기 때문에 이거 0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음, 자, 블럭 크기 4바이트고 한 워드예요. 한 워드가 32비트.
그리고 캐시가 이제 어, 4바이트 곱하기 전체 슬롯이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총 32바이트 캐시입니다. 32바이트. 8개 곱하기 4바이트. 한 워드가 4바이트씩.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모듈라 이제 팔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8개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이클이. 그래서 슬롯 0부터 8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순차대로 들어오고요. 또 이제 여기서 또 8까지 뭐 없는데 하여튼 8까지 해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뭐 여기 8까지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제 그 첫 번째 라운드의 요 두 번째 워드랑 뭐 여기 한 세 번째야 뭐 하여튼 세 번째죠. 그죠? 000110 세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요 워드가 똑같은 요 슬롯에 캐시 슬롯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네, 쫑나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시 펑션 저기 뭐야 자료 구조 저희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 해시의 대표적인 아 저기 오퍼레이터가 이 모듈라 연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구현하는 건 그냥 모듈러 하나만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좀 이러한 콜리전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뭐 자료 구조는 아니고 나중에 알고리즘 시간에 아마 다룰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쓰긴 한데 어쨌든 그것들도 결국은 이 모듈러 오퍼레이션들의 여러 가지 조합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나중에 뭐 해시 함수 공부하실 때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결국은 그 어쨌든 캐시라는 것 특성 자체가 그죠? 큰 메모리의 일부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큰 걸 작은 거에 담다 보면은 이제 콜리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앞서 이제 생각해 볼 바는 어, 예로 들어서 이제 뭐 이제 포루프를 타게 됐어요. 포루프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놀다가 이제 점프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좀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빙빙 돕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특정 모듈라 인덱스 구간이 계속 콜리전이 발생해요. 예, 여기 부분만 가령.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부분이죠. 여기만 계속 이제 스위치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시트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해요. 그리고 지금 00,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태그만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면은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캐시 미스가 발생되는데, 캐시 미스가 발생될 때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빈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미스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사실은 여기 비어 있어요. 안 쓰는 거죠. 그죠?
여기 되게 좀 불합리하다. 하필이면 이제 해시 충돌이 여기만 발생을 해서 이제 빈 공간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미스가 발생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좀 단순하게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자체는 그냥 이제 모듈라 하지 말고 그냥 빈자리에다 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쓰자. 가장 빠르고 융통. 비어 있는 대로 넣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뭐 그 다음에 없으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냥 쭉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그 정보가 중요해요. 태그가. 태그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태그. 예, 그래서 태그 필드가 엄청 길어져야 된다. 그 태그 필드를 엄청 늘려서 이제 그 태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된다. 네, 여기는 뭐 뒤에 워드 빼면 다 태그죠, 그죠? 주소 자체를 거의 쓰는 겁니다, 그죠? 주소 자체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주소가 지워지면 주소 값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주소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선형 검색을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을 거다. 음, 두 가지를 갖다가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든 게 이제 셋 어소시에이티브입니다. 이제 어소시에이티브긴 한데 셋으로 셋 단위로 하자라는 거죠. 셋을 주어주고 그 안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셋 ID 필드가 존재를 하고 이게 셋 ID라는 게 이제 결국은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요 뭐냐 이 슬롯 필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슬롯 필드. 음, 이게 이 해당 우리가 모듈라 연산을 해서 얻었던 이 슬롯에 해당하는 겁니다. 슬롯. 뒤에 좀 이제 이 그림이 차라리 좀 설명이 나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도 내부에서 이제 블럭 단위이기 때문에 워드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드가 그냥 하나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만. 한 블럭당 한 워드다. 1블럭당. 그래서 워드는 생략하고요. 자, 그랬을 때 앞에 이제 다이렉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제 모듈라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 슬롯이 나오죠. 그죠? 슬롯이 나오면은 이제 해당 그 필드 태그죠. 태그 필드입니다. T 필드 태그를 확인을 해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한 게 다이렉트 매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안 맞네? 그러면 이제 다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뭐냐면 슬롯을 하나를 더 줘요. 슬롯을 둘. 이게 이제 그 꼭 두 개만 있을 필요는 없고 세 개, 네 개, 이제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이제 투웨이만 얘기를 하면 두 개의 슬롯을 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000이 나머지 000이
차 있다. 아, 음,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직접 사상에서 이제 해당 필드가 아, 맞지 않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메모리로 가서 이제 다시 패치를 해오게 됩니다. 그죠? 패치를 해올 때, 기존의 직접 사상에서 이거를 덮었었어요. 지우고, 그죠? 네, 그런 게 아니고, 어떻다? 이 슬롯 2에다가 이 01번을 올리게 된다. 그죠? 그래서 5678 올리게 되면, 이제 앞서 같이 이제 이런 시나리오,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에서, 매번 이제 다른 필드를 레퍼런스 할 때마다 계속 이제 리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모듈라에 해당하는 같은 슬롯에 해당하는 집합을 가지고 집합이 되죠. 집합을 가지고 이제 그런 앞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을 하게 되면 이 필드만 가지고 이제 확인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이렉트 매핑에 비해서 레퍼런싱 하는 캐시를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사상 다이렉트 매핑에서의 어떤 장점,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그 캐시를 확인할 수 있는 레퍼런싱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매핑이 가지고 있는 일부 장점, 어떤 자유로움, 플렉서빌리티죠. 그래서 이런 공간, 단 하나의 슬롯이 아니라 이제 집합 형태의 약간의 공간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직접 사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조금 해결하는 두 가지 형태를 이제 합친 겁니다. 그죠?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래서 이 집합 슬롯의 공통 슬롯이죠. 집합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전체 집합 숫자로 모듈레이션 하면 됩니다. 그죠? 모듈러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집합 인덱스가 나오고 그 인덱스를 접근을 해서 이제 해당 태그 필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여기 음, 아, 01, 01 되는 01이 아니라 10, 집합 10과 110, 10, 10,
화살표가 막 그냥 마음대로 막 그거구나. 0, 1.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0, 1, 또 0, 1. 0, 1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있고.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다. 이 0, 0인데, 여기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셋을, 여러 개의 슬롯으로 된 셋을 가질 수가 있다. 자,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사상, 다이렉트 사상에서는 특별히 뭐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고 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 교체가 되는 건데 이제 연관 사상이나 집합에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시간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OS 시간에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최근 리스트 알고리즘, 리스트 발음이 안 좋. 여기 있네. 리스트리 유즈 이겁니다. 그죠? 자, 이게 거의 뭐 옵티멀 알고리즘의 근사한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사용 빈도 알고리즘, 리스트 똑같이 리스트 프리컨 프리컨시 할 때 그 프리컨트 유스드. 그러니까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은 이제 레퍼런스 될 때마다 그 테이블에 이제 레퍼런스 된 거에 대한 기록이 플래그 정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피포나 뭐 선출이 랜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고요. LRU. 그래서 가장 오래된 블럭을 삭제한다. 가장 인출이 없었던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뒤에 또 있네요. LFU, 피포. 시간상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 될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친구가 가장 레퍼런스가 과거에 최근까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시간에 지난 시간 정보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 무슨 타임 스탬프 값을 갖다 막 기록해놓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값들이 엄청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트 단위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쓰기 방식을 얘기를 들면은 쓰기 정책이라는 거는 뭐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리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뭐 캐시라고 할 수는 있는데 쓰기 정책이란 거는 일단 일종의 뭐 분산 시스템과 동일한 겁니다. 분산 시스템. 자, 분산 시스템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데이터가 여러 군데 카피돼 있다는 거, 데이터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처리를 하는 친구가 여기서는 이제 뭐 A라는 애가 1이다. 여기는 이제 그 A라고 원래 이제 0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 변수를 바꿨다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일로 바꿨어. 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밑에 C는 뭐 A 더하기 B다 했을 때 연산이 A가 여기가 1이 아니라 0이 들어가서 계산되면서 뒤에 나오는 모든 연산들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죠? 동기화 문제가 발생해요. 동기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좀 그, 꼼수가 이거를 이제 원칙상은 매번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동기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A라는 게 쓰지 않을 거다. 음, 여기서는 나머지 요쪽 프로세싱에서는 안 써요. A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쓰던 친구가 프로세싱 하는 애가 다른 쪽에다가 A가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알려줄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죠? 음. 또 이제 한 가지는 이게 나중에 쓰더라도 지금 당장은 안 써.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이렇게 주변에 해줄 때 A 하나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해줄 거냐? 아니면 나중에 있다가 뭐 B도 바뀌고 C도 바뀌었다 뭐 이랬을 때 요걸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알려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갱신이 항상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낫냐?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낫냐라는 것은 이제 효율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스루라고 하는 것은 매번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라이팅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 동기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죠? 데이터 동기화를 계속 시켜줌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미스매치, 비동기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치 접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데 캐시 데이터가 바뀌면서 메인 메모리도 계속 동시에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시스템 버스 접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라이트 백 방식은 이제 캐시에만 일단은 기록해 놓고 주기억 장치는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는 무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계속 무효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무효라는 얘기죠. 이후에 이제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제 업데이트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어, 그래서 라이트백 방식을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제 이때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이 옳은 데이터인지, 그리고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깨끗한 건지,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원래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데이터에서 손을 대지 않았냐?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온 값이 이거였는데, 여기서 이걸 갖고 내가 한번 읽어보기만 했지,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바꾸진 않았다. 라고 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내비두는 겁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제 이거를 나중에 뭐 라이트 스루 할 필요도 없고 라이트 백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라이트 백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시 메인 메모리를 업데이트 할지 안 할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가지고 더티빗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뭐 없긴 한데 그 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캐시의 개수, 이제 캐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과거에 하나 있던데 또 두 개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개 사이에서도 뭐 IRT, ICDC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는 캐시2.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확인했을 때, 이제 에론 캐시가 이렇게 명령어 자료로 나눠져 있고, L2 캐시도 이렇게 똑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L3만 따로 있지는 않죠. 그죠? 어, 그래서, 온칩 캐시, 주로 이제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온칩 캐시인데, 이렇게 외부에 메인보드에 이제, 어, 그 외부 캐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L4 캐시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 좀 점점 이제 없긴 한데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L2 캐시는 L1 캐시 정보를 다 포함하는 슈퍼셋이다. 이 뭐 하이라키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뭐 L1, L2뿐만 아니라 메모리 L3, 뭐 L2, L1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 이 위에 친구는 밑에 친구의 सब셋이고 밑에 있는 애는 위에 슈퍼셋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애가 위에 걸 다 포함합니다. 자, 이제 하이라키칼 캐시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제 순차대로 이제 레퍼런싱을 하죠, 그죠? 맨 처음에 L1 보고 그다음에 L2 보고 L3 보고 L4 보고 L4가 있으면 그다음 최후에 이제 메모리 가기 때문에 메모리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미스가 나야 돼요. 미스 나야지 메모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죠? 평균 시간은 이제 뭐 L1의 히트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이제 L2의 이제 적중률 이게 이렇게 된 게 맞나? 우리 L1의 적중률 아니면 뭐 저기 어, 음, 유명하지 않나? 이거는 뭐 L2 적중률과 예, L L1 적중률을 갖다가 이렇게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이것도 뭐좀 이상하긴 한데 L1 빼고 뭐 L2 빼고 그다음에 이게 T메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캐시 기억 장치의 통합과 분리. 어, 초기에 이제 그 캐시 기억 장치는 이제 통합 캐시, 데이터와 명령어. 그러면서 이제, 아, 요거는 캐시를 이제 명령어 데이터를 갖다 막 섞어 쓰기 때문에, 그,
이제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영역을 쓰는 거죠, 캐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적중률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분리를 하게 되면은 아 이제 명령어를 이제 여러 개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고성능 프로세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분리돼서 아 이제 명령어 캐시만 따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음, 그래서 또 이제 분리하게 되면은 캐시 접근에 따른 이제 충돌, 데이터와 데이터하고 명령어가 이제 동시에 인출을 할 수도 있고, 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명령 인출하고 실행 시에는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능 문제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통합 캐시를 쓰는 이유는 캐시 사이즈가 이제 적은데 이제 좀 효율적으로 소위 말해서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어떤 CPU 아키텍처 자체는 사실상 이제 그 반도체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캐시 뭐 용량에 대한 어떤 그, 제한보다 리미테이션보다는 전체적인 성능, 그죠? 밉스 성능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아키텍처에 보다 많은 노력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죠. 지금 그 멀티코어를 쓰고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스. 이거 이제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이제 CPU가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CPU를 여러 개 써서 이제 시스템 버스로 묶는다기보다는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코어로 돼 있죠. 코어. 코어 1, 2, 3 돼 있고 이제 여기에 에론 캐시들이 에론 L2가 들어가 있고 이제 아, 여기에 이제 L3가 들어있는 형태고 이제 시스템 버스로 연결이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제 에론 캐시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메모리에서 가지고 왔을 때 배치를 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수행한 내용과 여기서 수행한 내용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병렬 프로그래밍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OS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실행시키는 경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각 코어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 섹터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프로세스에게 나눠서 하는 경우는 현실에는 없다. 하지만 일단은 병렬 프로세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 프로텍션을 해서 이제 접근을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D라고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쪽에서는 관련돼 있는 주소 영역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일단은 라이트백을 한 이후에 가져가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OS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앞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이 교육이 프로세스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해결 방법으로는 공유돼 있는 경우에는 캐시를 이용하지 않게끔 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면서도 가장 명확한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뭐 각각 그 세그먼트 돼 있는 영역의 변수가 아닌 여러 개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해서 쓰는 변수다. 공유 변수죠, 그게 소위 말하자면. 그건 무조건 공유돼야 됩니다. 프로세스 특성입니다, 특성. 프로그램의 특성이죠.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아예 이제 캐시에 넣지 말게끔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다이렉트로 쓰게 한다. 또 다른 방식은 버스 감시 방식입니다. 버스 감시. 이것도 이제 뭐 그 어떤 특정 주소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는 것. 그런 식으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한다. 아, 결국은 이제 뭐 그 특정 메모리 영역을 프로텍션 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프로텍션 한다. 여기까지가 살짝 내용이었고요. 간단하게 그 구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진도가 제가 봤을 때는 구장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빠른가? 어쨌든 한번 구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